네, 안녕하세요. 지도 이미지와 음성을 활용한 어뷰지 방지 전략 발표를 맡은 카카오에서 셀리라 불리는 한은경입니다. 네, 저희는 클라우드 플랫폼 팀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스 개발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를 위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앞부분 발표를 맡을 거고요. 뒤에 이제 기술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은 헤일리 나윤서님이 맡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디캡차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 서비스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개발 배경,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메커니즘, 저희가 사용자에 대한 사용성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제 개발하게 된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악의적인 보세에 의한 트래픽이 전체 웹사이트의 4분의 1, 약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023년 보세에 의한 피해액이 연간 480억 달러를 초과하고 복과 관련된 범죄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약 131.2%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트래픽이 보세에 의한 트래픽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트래픽이 보시 유발한 범죄, 보세에 의한 트래픽이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원을 보시면은 저게 포춘 500대 기업의 4개 사이트, 4개 기업의 로그인인데요. 1년 동안 29억 건의 로그인 중에서 9억 건의 로그인이 정상적인 로그인이 아닙니다. 거의 3건 중에 1건의 로그인이 정상적인 로그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차별적인 대입 공격이라고 하는 프루스포스 공격으로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다 찔러보는 거죠. 일단 유출된 거 가지고 다 찔러보고 됐다 하면 그때부터는 다 찔러보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최근 옥타라고 해서 보안 솔루션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지면 2022년 1분기 1억 건 이상의 크레덴셜 스토핑 계정 탈취 시도가 발생을 했고요. 탈취된 크레덴셜은 또 어둠의 경로, 다크넷에 판매되고 이것은 또 범죄에 재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적 비용이 연간 최대 1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이게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공격들이. 보시면 이 군대는 다 그런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성에서 맡고 있는 건 그냥 저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해 있는 부서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전방에서 싸우는 부서는 정말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치열하게.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방식, 카카오만의 방식으로 이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적어놓은 건데 실제로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적어놨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시겠지만 저희는 이런 걸 매일매일 맡고 있거든요. 네. 그 맡고 있는 것의 일환인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디캡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카카오에서 만든 캡차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들은 캡차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자주 만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거의 못 만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캡차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신지 사람인지 판별하는 것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이 캡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나와 있는 캡차가 되게 많은데 왜 굳이 이 캡차를 개발하게 됐냐라고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이게 나와 있는 캡차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니즈를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술에 대한 제어권이 전혀 없죠. 그래서 기술에 대한 내재화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원하는
니즈에 맞는 캡처,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수백만을 막을 수 있는 패턴들, 다양한 패턴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카카오에 들어오는 그런 거 패턴들을 막기 위한 카카오에 맞는 서비스 개발하기 위해서 이 캡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용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캡처를 만나시면 약간 짜증 나실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이 사람들의 시인성을 최소화하자,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친숙성을 높여보자라는 거에 조금 주안점을 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어뷰징 대응에 맞춤화된 캡처를 개발하자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캡처들을 보셨으면 다양한 컨텐츠들을 사용하죠. 이 사진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미지도 사용하기도 하고 아이콘도 사용하고 요즘은 굉장히 캡처의 종류가 다양해졌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캡처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가 구축한 지도 데이터를 재활용하고 재생성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재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음성 캡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음성을 왜곡하고 합성을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추론과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챌린지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플랫폼을 개발한 조직이기에 여러 조직에 쓸 수 있도록 그 니즈를 맞춰서 지금 사스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부분에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 이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나윤서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딥캡처 메커니즘 이후의 설명을 해드릴 나윤서라고 합니다. 일단 셀리가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카카오 맵의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캡처를 개발을 했고요. 얘를 이제 저희가 지도 이미지를 좀 좀 다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만들어서 보여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도 이미지에다가 이제 POI라고 하는 실제 유저가 얘를 봤을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런 신일공원, 진남빌드 같은 어떤 지명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이제 보세 인식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이런 하얀 글씨 같은 걸 넣습니다. 이 워터마크를 추가하는데 이거를 추가해서 이제 지도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식을 좀 방해를 할 수 있는 여러 이미지 처리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캡처에서 지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그냥 처리하진 않고요. 여러 처리 기법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서 저희 내부에 뭐 스타일이라고 불러가지고 여러 스타일을 두고 어떤 게 좀 낫냐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 말씀을 좀 드리면 OCR을 통해서 이제 여러 테스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얘가 잘 인식되는지 인식을 좀 못하는지 판단을 하고 좀 스타일을 골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OCR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인식률을 확인하고 이제 저희 내부 조건에 맞는 스타일을 고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내부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중요 POI 데이터는 최대한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워터마크는 좀 잘 인식한다는 스타일을 골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냥 이제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LSTM이나 케라스 같은 여러 OCR을 통해서 인식률 검사를 진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당 형태를 사용할지 저희가 내부에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는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테스트 결과의 일부 예시고요.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자체가 이제 캡처의 성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글자를 이제 그대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좀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 지표, 좀 참고 자료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ABC는 이제 OCR의 종류고요. 여기 보이는데
그 각각의 파랑색, 노랑색, 초록색이 이제 각각의 스타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연한 색깔은 POI에 대한 인식률이고 진한 색깔은 워터마크에 대한 인식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POI 인식률은 낮고 워터마크 인식률은 좀 높은 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 파랑색, 노랑색, 초록색을 비교했을 때 이제 초록색이 좀 저희의 원하는 니즈에 맞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는 한국어에 대한 인식 결과고 여기는 영어에 대한 인식 결과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초록색 스타일이 좀 저희의 원하는 방향으로 맞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는 초록색 스타일을 선택해서 캡처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도 이미지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좀 사용자가 친숙해하지만 봇은 최대한 헷갈릴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퀴즈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퀴즈고 여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퀴즈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캡처의 실제 플로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복잡하진 않습니다. 일단 처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등록을 해야 되는 사용을 위한 등록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저희 쪽에 캡처를 사용한다고 서비스를 등록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에 대한 키를 2개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 이렇게 2개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도메인을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까지 등록을 하면은 사용을 위한 등록 단계는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사용 단계인데요. 이제 도메인까지 등록이 끝난 클라이언트가 저희 캡처 스크립트를 내부 그 클라이언트의 페이지에 넣게 되고 이를 유저가 열었을 때 이제 그때 저희 쪽으로 생성 요청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캡처 문제가 생성돼서 페이지에 같이 띄워지고 이걸 본 유저가 문제 답변을 제출하면은 저희 쪽으로 답변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뷰저 검증 단계인데요. 이제 답변의 제출을 저희가 받고 이 답변과 동시에 이제 유저의 행동 패턴까지 다 받아요. 그래서 답변과 함께 행동 패턴을 조합해서 이 지금 유저가 정상 유저인지 어뷰저인지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결과 토큰을 보내주게 돼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 토큰과 키를 가지고 결과 조회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어뷰저이다, 정상 유저이다 결과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효성 승인 단계로 그 이제 이 유저가 정상 유저면 뭐 다음 서비스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 어뷰저면은 이제 디클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만든 캡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사용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보시는 캡처는 세상에 존재하는 캡처 중 일부를 가져온 건데 이제 왼쪽은 믿기지 않겠지만 텍스트를 입력하라는 캡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풀라는 거죠. 저는 이걸 만들면서 계속 봤지만 아직도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계산도 하기 싫어서 쳐다도 안 받고. 근데 이제 제가 실제 사용자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에 이런 캡처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서비스에 대한 이용 마음이 좀 꺾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건 미국 통계인데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심지어 성인의 19%가 캡처를 만났을 때 온라인 거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제 캡처 자체가 서비스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심지어 이런 캡처를 만나게 되면은 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중 하나는 개발하면서 실제 사용자에게 사용성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게 해야겠다. 사람은 불편하지 않게 하되 봇만 불편하게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 맵 데이터를 선택한 것이 이런 고민들에 대한 연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맵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기존 사용자들에게 아주 친숙한 기억 그리고 경험들을 이미 제공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는 활용하고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핀치인데요. 핀치가 이제 스크린에 2개의 손가락을 대서 이제 이동도 하고 축소도 시키고 확대도 시키는 게 이제 핀치의 기능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캡처해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 데이터에 대한 친숙한 경험인데, 지도 데이터라는 건 이제 배경, 이미지, 아이콘, 지형지물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어떤 하나의 통합 정보로서 있는 게 지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서 좀 더 문제를 풀기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캡처를 제공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음성 캡처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추가로 향후 발전 사항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첫 번째는 퀴즈를 좀 ML을 통한 퀴즈의 고도화인데요. 저희가 지도 이미지를 실제 있는 지명을 사용해서 가져오기도 하지만 저희가 임의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지명 POI를 이제 퀴즈를 위한 지도 이미지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ML을 통한 퀴즈의 고도화를 봤을 때 여기 지금 예시에선 뭐가 있냐면 저희가 만약에 퀴즈를 둘이 어린이 공원을 이 POI를 가지고 퀴즈를 만든다고 쳤을 때 이제 공원이라는 카테고리에 좀 집중을 해서 이와 좀 유사한 지명들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은 다늘별트 생태공원을 넣고 그다음에 워터마크로도 이제 공원, 진달래 공원 같은 공원 키워드를 가진 지명을 넣는 거죠. 그래서 퀴즈를 기반으로 어떤 퀴즈에 좀 혼돈을 줄 수 있는 유사도가 높은 지명들을 임의로 생성을 해서 좀 풀기 어렵게 하겠다가 저희가 생각하는 퀴즈의 고도화입니다. 얘는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캡처가 나중에 서비스가 되고 나서 히스토리가 쌓였을 때에 대한 고려인데요. 이제 캡처에 대한 사용자의 데이터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정상 유저, 어뷰저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희 내부에 데이터가 쌓이면은 어뷰저의 행동 패턴 그리고 정상 유저의 행동 패턴이 이제 저희 내부에서 갖춰질 거기 때문에 캡처 문제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패턴에 대한 필터링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좀 더 고도화시키는 것을 지금 고려 중입니다. 얘는 서비스가 좀 더 오래오래 제공이 되면은 좀 더 고도화가 될 것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좀 사용자 친숙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킨 캡처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L을 통해 어뷰저의 솔빙을 혼동을 줄 수 있도록 개발을 추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해 어뷰저의 패턴 분석을 진행해서 고도화시킬 계획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